오셨어요? 잠시 그 청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마이크 써갖고 다 들리게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부터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쓰는 게 낫겠죠. 아, 쓰세요. 안 하면 안 들려요. 예.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남 주민 여러분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듣기보다는 민노총에 대해서 경고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이라서 그 관점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신앙생활 안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하늘이 노했다 천벌을 받는다, 그런 건 다 공감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천벌 받을 짓을 한 줄은 본인들이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어떻게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예언을 전해갖고 그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맞추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저한테 저 청년이 그걸 어떻게 예견을 했지? 다 놀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일이 제발 일어나지 말기를 정말 기도를 했고요. 오늘도 그거를 예견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오늘도 똑같이 2번을 느꼈는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제가 맞고 싶다는 심경에서 그럴 순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1시간 동안 눈물이 났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민노총 여러분들의 자식들한테 변고가 터지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공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인정받으면서 거기서 잠깐 기계를 수리를 하는데 거기 손이 빨려 들어가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은 민노총 당신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차라리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으로서는 그냥 본인들이 그런 저주를 받는 게 좋지. 근데 이게 분명히 제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신앙적인 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지금 당신네들이 한 짓거리를 보면은 어떻게 사형을 당해도 충분히 싸고 어떻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짓들을 다 당신네들이 저지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는 전국 공무원 노조라는 강성노조에 우리나라 노조 중에서도 제일 강성이고 악랄한 집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전자개표기 조작이나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거 조작하는 수준은 그거에 넘어섰죠. 그냥 투표용지, 사전 투표함까지 다 갈아치우고 그냥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말 악랄하게 무조건 자유 우파 시민이 이길 수 없도록 모든 수를 다 썼잖아요. 전자개표기도 쓰고 실시간 수치 제어로 그렇게 화웨이 장비까지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는데,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한 명이라도 이실직고 하시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살고요, 감형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외국을 먼저 쳐들어가지도 않은 순박한 집단이고, 법령 형량도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미국 같은 데에 비해서는 법령 형량도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이실직고 하면 이실직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산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 뻑이다가 나중에 다 일망타진 될 때는 다 정말 죽음까지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 죽음 가기 전에 당신네들이 스스로 와야 될 수도 있는 길을 방금 그런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그거는 당신네들 자식들이 다 하나같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뚜렷하게 받았는데, 이거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루어지면은 나는 혼자 입 다물고 있으면은 나만 죄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발 부정선거, 나라 망치는 범죄 저질렀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과 그런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단, 그런 매국 세력만 생각했다. 그런 죄를 얼마나 크게 저지르셨는지 이제는 반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미 실화로 있었던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신네들 자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어림없을 것 같죠? 근데 비슷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캐나다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있었는데 페라리인지 뭔지 되게 고급 스포츠카를 뽑았대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분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차를 뭐 쇠 같은 걸로 바꿔 긁고 있길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애의 그런 행동을 제지를 하려고 드라이버 같은 걸로 손을 딱 쳐버렸는데 손에 찍혀서 애가 손이 평생 불구가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책감도 많이 느꼈는데 그 아버지가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애가 자기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걸 알고서 자괴감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애가 차에다 써놓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I love you, father.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써놨대요. 되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노조 활동하면서 기업들 망친 거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노조라는 게 발언의 자유도 있고 집단 행동의 자유도 있고 그게 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친노조 편향적으로 그렇게 된 걸 어떤 정권 때 그런 법령이 좀 보강되긴 했는데 되게 과하진 않았어요. 근데 노조 활동을 하는 당신네들 집단에서 공산주의 교육 많이 하잖아요. 마르크시즘. 그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공산주의 집단의 지령받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칠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신네들 그런 생계를 위한 그런 이익으로 한 달이 아니라 연봉 1억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철수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그만 좀 망치시고 자성의 목소리도 이제 조금씩 하시잖아요. 노조 더 이상 우리 이제 많은 걸 얻었는데 더 이상 투쟁하지 말자. 이제 스스로 해체하실 때예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천천히 하셔도 당신네들 뭐 그렇게 큰 재앙은 아니겠지만 부정선거이고 당장 이실직고 안 하시면은 당신네들 목숨이 날아가는 건 둘째치고 자녀까지 다 망합니다. 전 분명히 경고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당신네들 자녀 잘못되는 거랑 저랑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억울해서 저한테 해코지를 하시겠다. 근데 그때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탓이요 먼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려워서 말 못하거나 그런 게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제가 천벌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민노총 여러분들, 성관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제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의의 기준을 회복하고 꼭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전했습니다.